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올랐다가 떨어지는 시나리오. 두 번째, 곧바로 떨어지는 시나리오. 결국엔 당분간 조정파동이 지속될 수 있다는 쪽으로 귀결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울트리입니다. 현재 시각 11월 2일 오후 9시가 가까워지네요. 오늘은 주말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나들이도 다녀오고 저녁 산책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코인하는 사람들은 밤낮, 주말 관계없이 항상 긴장을 하고 살죠. 근데 이렇게 날씨 좋을 때만이라도 잠깐 나가서 머리를 환기시키고 오니까 차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보이고 집중력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내일도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주말 동안 지친 정신도 환기시키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한 가지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다음 주까지 조정파동이 지속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값이 나왔는지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 오늘 새벽 텔레그램 공지방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시작 전에 바로 직전 이더리움 강세에 관한 영상을 찍었죠. 근데 그 영상에서 오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위치에서 찍었는데 강세에 대한 영상을 찍었으니까 곧바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파동상에서 ABC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의 경우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에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직전 영상 7분 2초부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트코인 내용 시작할게요. 먼저 조정파동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근거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3개로 떨어지고 3개로 올랐습니다. 이 위치부터 5개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임펄스는 일단 아니죠. 이 가능성은 날리겠습니다. 3개로 떨어졌고 만약에 이 위치에서 조정파동이 끝나고 올라갈 파동이었다면 이 위치에서 급락이 아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임펄스 형태가 나와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3개로 오르고 급락을 해버렸죠. 위로 올라가는 임펄스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조정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연속되게 3개의 파동으로 이어지는 파동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 파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정파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3개의 파동으로 떨어졌고요. 중간에 오른 것을 X파동으로 카운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WX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Y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이 Y파동 속에 3개의 파동으로 한 번 더 조정이 이어진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상승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 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WXY로 조정을 마무리시키는 이 시나리오를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WXY가 아닌 이렇게 ABC로도 카운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땐 조금 더 높이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에 대한 0.618을 충족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서 임펄스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겠죠. ABC로 오르고 떨어지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자, 그냥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르더라도 마지막 하락이 나와주면서 이 포인트에 대한 기회는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롱을 탄다면 이 마지막 하락에서 롱을 타는 전략을 취할 수 있고 이 조정파동이 마무리되면 재차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와 반대로 위로 치지 못하고 곧바로 여기서 급락이 나오는 형태로 나와주면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은 트리플 콤비네이션이고요. 조정파동이 3개로 이루어지는 복합 조정의 형태죠. 하나씩 뜯어보면 ABC로 1대1 비율값을 충족하면서 하나의 조정파동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짧게 X파동이 나와줍니다. 이 부분이죠. 그 다음 파동이 이런 플랫을 만들어내면서 이 다음 파동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남은 파동은 이 X파동과 마지막 조정파동이겠죠.
그래서 높게 치지 못하고 만약에 현 위치에서 급락하는 형태의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 마지막 수렴의 시나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조정의 끝에서는 수렴의 형태로 마무리를 짓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일단 생각만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패턴이 나오려면 주말 사이에 이렇게 급락하는 형태가 나와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두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동이라는 게 그래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A, B, C 카운팅이 모두 다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파동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움직이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조정파동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시나리오 1. 자,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떨어지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곧바로 떨어지는 시나리오 2. 현 위치에서 큰 상승 없이 곧바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고정파동을 염두에 둘 수 있고, 이런 하락이 나올 때 아랫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겠다. 그래서 여러 시나리오를 짜두고 예측이 아닌 움직이는 모양을 본 이후에 대응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비트와 빙엑스에서 수익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1등부터 100등까지 상금을 균등 분배해주고요. 빙엑스 같은 경우에는 1등부터 25등까지 상금을 균등 분배합니다. 과거처럼 1등에게 상금이 몰린 것이 아닌 순위권 안에 든 사람들 모두 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